안녕하세요. 인문학 작가이자 번역가인 문란서생 진화입니다. 문란서생이란 글로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바로잡거나 둘 중에 하나인 선비를 말합니다. 그럼 과연 저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자, 오늘도 자치통감에서 뽑은 중국 역사의 유명한 정치 명언을 하루 한마디씩 원문과 더불어 낭독하며 음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명언입니다.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으리라 믿지 말고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라. 원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불시적지 불아공, 시요 불가공. 중국어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不是抵制不我攻, 事无不可攻.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니불, 시는 믿다 의뢰하다. 이 문장에서는 believe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적, enemy죠. 원수라고 할 수도 있고 대항하는 상대방. 지는 습관적으로 소유격 뭐뭐의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문장 안에서 지금 명사절로 절 안에서는 주격조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의가 아니라 적은, 불아공. 여기서 일반적인 어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니까 불공아가 되어야지 맞을 것인데 아가 대명사죠. 대명사의 경우에는 동사의 앞에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으리라 믿지 말고 do not believe. 그리고 시요 불가공.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은 직역하면 언뜻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앞에 시를 직역한 믿다라는 말을 넣지 않고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의역을 해 두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를 주어로 보아서 나는 공격할 수 없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도대체 그 앞뒤의 뜻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저는 이 오를 공의 목적어로 봅니다. 직역을 해보면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직역하면 뜻이 잘 안 통하죠. 이것은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유리한 상황을 믿고 의지하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대리석, 그 산지로 유명한 대리국은 중국 서남 쪽에 베트남하고 태국 이쪽이죠. 그곳에서 서기 10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존속한 나라였어요. 대리국 역시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몽고의 말발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몽고군이 대리국에 쳐들어왔을 때 대리국의 도성 그 앞에는 깊고 큰 호수가 있었어요. 또한 도성의 뒤쪽에는 칼 같은 낭떠러지로 이루어진 산들, 험준한 산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도성을 공격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또 몽고군들은 초원에서 기마전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수전에 약해요. 그리고 방금 그 낭떠러지 같은 산, 그러니까 산전, 수전 둘 다 약한 게 몽고군이죠. 그래서 대리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농성하고 버티고 있으면 지들이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몽고군 역시 처음에는 어떻게 공략하지? 궁리를 하다가 결국은 뒤쪽 산으로 가서 떨어져 죽는 것을 감수하고 밧줄을 타고 대리국 도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대리국 사람들은 적이 설마 공격하겠느냐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근데 설마가 사람 잡은 꼴이 됐죠. 함락당하지 않으려면은 적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뒤쪽으로도 산 쪽으로도 병력을 배치해 놓는다든지 무슨 수단을 강구를 했어야겠죠. 1683년 비엔나 전투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의 15만 대군이 신성 로마 제국에 쳐들어왔는데 빈을 포위했죠, 비엔나를. 그런데 이때 그 오스만 제국 장수 중에 하나가 근처에 있는 아주 높은 고지에도 일부 병력을 보내서 적의 구원병들의 활동을 미리 경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최고 사령관은 그 고지는 올라가기도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적의 원병도 굳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우리도 병력을 집중해서 비엔나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쪽에 보낼 병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폴란드에서 온 구원병들이 고지에 대포들을 이끌고 고생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포를 설치해서 한참 격전 중인 오스만 제국의 대군을 향해서 발포를 하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청천벽력을 맞은 오스만 대군은 대패하고 맙니다. 이것 또한 설마 적들이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지에 올라가 대포를 설치해서 쏘겠느냐, 여기서도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겁니다. 오늘의 정치명언은 서기 209년에 공자님의 8대 손인 공부가 진승에게 한 말이에요. 진승 5강의 난 잘 아시죠? 서기전 210년에 진시황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진승과 5강이 대택향이라는 곳에서 봉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타도의 선봉에서요, 자기들을 따르는 수많은 민중들과 중소군웅들을 규합해서 장초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장초는 초나라를 부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승은 lumpen 프롤레타리아로서 거의 종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그 커다란 꿈을 얘기하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었던 lumpen 프롤레타리아들이 우리 같은 처지에 언제 그렇게 되겠느냐고 비웃으면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랴,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 진승은 5강과 더불어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왕우장상, 영유종호,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봉기를 했죠. 그런데 그와 같이 멋지게 봉기를 해서 나라까지 세우고 진나라에 대항해서 멋지게 싸우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박사 공부에 조언을 듣지 않고 그 거만함이라든지 그리고 병법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통 조예가 없다 보니까 사실 나라의 리더로서 운영한다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뒤로 1년이 못 가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진나라 군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본인 역시 마부에게 비참하게 피살되는 것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정치명언 다시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적이 나를 공격하지 않으리라 믿지 말고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라. 원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불시적지 불아공, 시오불가공. 중국어로 낭독해 보겠습니다. 不是抵制不我攻，事无不可攻. 그럼 오늘도 정치명언을 음미하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삶을 도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